전주에 이어서 명상과 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두 번째 교시에는 숙고명상과 연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명상이 범어로 디아나 그리고 자나, 디아나는 산스크리트, 자나는 빨리어입니다. 그런데 명상의 서양의 어원은 라틴어의 메디타시오에 있다고 그럽니다. 메디타치오. 메디타치오에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그래요. 메디타치오의 뜻은 뭐냐? 역시 고요히 생각하다, 묵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요히 깊게 사유한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명상의 범어에 디아나나 자나를 의역하면 사유수 또는 정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유로 닦는다, 정려, 고요히 생각한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명상하면은 생각을 없애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그것은 명상의 이제 좁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검객이 있었습니다. 검술의 아주 고수였습니다. 검객이 방에서 좌선 수련을 하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앵앵거리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검객은 눈을 감은 채로 파리가 지나가자 일도양단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자 파리 두 마리가 검객의 주변을 앵앵거립니다.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일도양단을 내버립니다. 워낙 검술의 고수니까요. 그러자 이제 네 마리가 돼서 검객을 방해합니다. 역시 눈 깜짝할 새에 일도양단을 내버리니까 8마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검객은 자신의 수련을 방해할 때마다 파리를 일도양단을 하다가 나중에는 워낙 많아지니까 눈을 감은 채로 일도양단을 못 내서 눈을 뜨고 방에 있는 모든 파리들을 일도양단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방 안 전체가 파리로 앵앵거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비유죠, 비유. 우리가 어떤 잡념이나 생각을 명상 중에 없애려고 합니다. 잡념을 죽이려고 한다. 없애려고. 없어지던가요? 점점 더 힘을 받은 생각들이 더 기승을 부려서 잡념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지금부터 100곳만 제외하고 어떤 생각을 해도 좋다. 100곳만은, 하얀 북극꽃만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들이 100곳밖에 생각이 안 나.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그게 에너지를 받아서 생각이 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못 됩니다. 명상이나 선에서 생각이나 잡념이 우리가 눈을 감으면 집중을 흐리게 하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도 명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명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을 명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명상과 잡념의 차이는 무엇이냐? 잡념이 일어나면 일반적인 마음이고
명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그 잡념을 알아차리고 잡념을 바라보는 순간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 명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바라보면 명상이다.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오시기 전에 점심 식사를 맛있게 드셨죠? 그냥 식사하면 식사가 되죠. 일반적인 일상생활이죠. 식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낱낱이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식사 명상. 자, 요가란 말이 있습니다. 요가. 지난 시간에 선나가 선이 돼서 중국에서는 찬으로 발음하고 일본에서는 젠으로 발음한다. 선, 찬, 젠 이것은 명상의 음상한 선의 명칭이죠. 선이나 찬이나 젠은 디아나, 자나를 음상, 소리 내서 번역한 것이고 뜻으로 번역하는 것은 사유수요 정려다.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명상의 기둥이 되는, 지침이 되는 정의입니다. 인도에서는 명상을 요가라고도 합니다. 요가라는 말은 디아나나 자나 이전에 사용됐던 명상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약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요가의 범어의 말은 요지라고 합니다. 요지. 굳이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지만 그 요지의 뜻이 무엇이냐? 인도 가보신 분 있나요? 그러셨어요. 인도의 흰소 보셨어요? 시골에서 흰소, 배구. 소가 하얗죠. 하였지. 배구, 흰소. 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서 소들이 경작하는 것을 보셨나요? 한 마리가 쟁기를 끌던가요? 두 마리가 쟁기를 끌어요. 잘 관찰해요. 우리 보살님은 농촌에는 안 가보셨나 봐요. 길거리에 많은 배구들이 이제 지나가고 어슬렁거리고 이런 모습은 보셨지만 시골에 가보면 농사를 짓는데도 소들이 똑같이 쟁기질을 하는데 우리와는 달리 두 마리가 쟁기를 끕니다. 어떻게 끄나요? 두 마리가 멍에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하나의 소처럼 합력해서 쟁기를 끕니다. 이 멍에, 두 마리의 소를 한 마리로 묶는 멍에를 요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시죠? 다시 말해서 요지라는 뜻은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다시 합친다. 이런 뜻이. 또는 근본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을 다시 근본으로 돌린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합일의 뜻이 있고 근본하는, 반본하는,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요가의 본래 뜻은 우주로부터 분리된 나, 내가 개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마음 상태가 다시 우주 본원과 우주 본래 고향과 하나 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지. 멋있죠? 요가. 대개 우리의 마음은 대급,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아까 파리도 일도양단 내에서 선과 악 또는 주와 객 이러한 양극단으로 항상 마음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 또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면 뭐가 잘못될 텐데 하고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마음이 반드시 공존하게 된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의 습성입니다. 오래된 경향입니다. 명상은 그것을 다시 하나로 되돌려 놓는다. 명상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가 뭐죠? 집중과 관찰입니다. 집중과 관찰. 명상에는 두 요소가 있어요. 마음을 잘 집중해서 그리고 잘 바라보는 거예요. 명상 대상을. 그래서 집중력과 관찰력이 동시에 키워져야만 명상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새가 잘 날기 위해서는 명상의 두 날개인 집중과 관찰이 커져 나가야 됩니다. 그걸 키우는 수행이 이제 사실은 명상 수행이죠.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어를 조금 아셔야 돼요. 집중은 발리어로 사마타라고 합니다. 사마타. 관찰은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많이 들어보셨죠? 위파사나. 우리 한문 역경사들은 집중을 멈춤. 어떤 생각이나 잡념을 멈춘다 이런 뜻이죠. 주의가 분산된 것을 멈추고 하나로 모은다 이런 뜻이 집중이죠. 지라고도 했습니다. 지. 또는 선정, 삼매, 선정에 든다 그러죠. 선정은 어떻게 해요? 무념무상의 마음이 완전히 통일된 상태. 오감으로부터 장애를 받지 않고 한 마음으로 딱 통일된 상태를 삼매라고 그러죠. 그런 정에 드는 과정이 집중입니다. 집중이 되지 않고는 통일이 마음이 될 수가 없죠. 마음 통일이. 그 다음에 집중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비유를 하면 흙탕물이 가득 찬 대야나 그 뭐랍니까? 밖에 쓰라고 하나요? 수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 흙탕물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요? 흙탕물아 가라앉아라 하고 대야를 수대를 막 두들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욱 흙탕물이 되겠죠. 근데 오히려 가만 놔두고 바라보면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흙탕물이 점점 가라앉아서 바닥까지 보이게 되겠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집중이에요. 집중의 요소예요. 명상의 집중의 요소. 가만히 바라보고 지켜보는 거. 관찰의 요소는 뭐냐? 그렇게 잘 가라앉은 흙탕물의 대야를 다시 바람이 불거나 어떤 다른 물체가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맑게 가라앉았다고 생각된 대야가 다시 흙탕물로 돼버리죠. 그것은 왜? 가라앉은 찌꺼기들이 어디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야가 맑아진 것은 아니다. 완전히 맑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윗바사나 그 찌꺼기마저 꿰뚫어 봐서 태워버려야 된다. 찌꺼기 앙금마저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관의 요소입니다. 이것을 옛 고인들은 바라볼 관자를 썼지만 또 지혜 해자를 써서 지혜에 이른다. 지혜로서 꿰뚫어 봐서 그 앙금의 발생 과정을 또는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한다. 이러한 의미가 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때 적절한 비유가 되겠습니까? 집중과 관찰의 두 날개가 동시에 있어야만 물이 완전히, 대야가 완전히 맑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명상 많이 시도해 보셨죠? 아마 불교를 배우시면서 수십 년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소원이나 명상을 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혀서 진전이 없는, 그때가 그때고 지금도 지금인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좀 답을 해 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명상이 진전이 없다, 발전이 없다고 생각되신 분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명상에 진전이 없을까요?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근데 그 생각이 왜 멈추지 않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서. 네.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생각이 계속 머물러서.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머물러서 계속 그 생각을 되씹으면 그 생각을 마스터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막 반복해서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을 완전히 터득해서 사라져야 될 텐데 왜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날까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네.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제 호흡에 집중하리라, 호흡 명상을 하리라, 이렇게 의도를 세웠는데 그 의도와 달리 불과 몇 초도 안 돼서, 심지어는 이번에 답하신 분 중에서 아주 훌륭한 답을 하셨더라고요. 호흡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없는데 한 호흡 사이에도 수많은 생각이 끼어든 것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경험을 적어주셨어요. 그걸 분명하게 봤다는 게 굉장한 경험이고 통찰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또 끄집어내요. 그 생각을 알아차렸다 해도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연이은 다른 생각이 또 떠오르게 돼 있어요. 또 떠오르게 돼요. 그것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 배경. 그 배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반증이에요. 아직 너는 생각, 잡념을 하고 있지만 그 잡념과 생각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없애려 두는구나 하면서 더 힘을 얻어서 더 다른 생각을 계속 떠올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노력이라면 그건 바른 노력이 아니죠. 자, 여기서 무엇이든 성공을 하려면, 성취를 하려면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성공을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들 한번 쭉 떠올려 보실까요? 명상이 됐든 무엇이 됐든 성공하고 성취하려면 무엇들이 필요할까요? 결심, 연습, 반복되는 연습, 노력,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 연습, 반복되고 꾸준한 연습. 연습도 한두 번 하고 이거 안 된다고 그만두면 성공할 수가 없죠. 반복적인, 그리고 반복만으로 안 돼. 지속적인, 꾸준한, 그걸 이제 정진이라고 그러죠. 바른 정진. 바른 노력, 바른 정진에는 반복하면서도 꾸준해야 되고 지속이 되어야 돼요. 바른 노력이. 그래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과제를 작성하거나 시험을 볼 때 오늘 중간고사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국어 또는 역사 시험이 내일이다.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준비하죠? 시험 공부를?
계획표, 계획을 짜야 돼. 계획은 대체로 어떤 목표가 있죠. 목표. 내가 내일 진도가 100페이지까지인데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죠. 세부적으로. 큰 목표는 뭐예요? 내일 100페이지까지의 범위를 완전히 내가 공부해서 이해하고 기억해 두리라. 이게 목표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데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세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렇죠? 내가 오늘 몇 시까지 또 뭐 역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일 뭐 1교시에는 역사하고 2교시에는 뭐 영어고 3교시에는 수학이다 그러면은 나눠서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2시간 안에 100페이지를 완전히 그동안 공부한 거 있으니까 정리하는 걸 중심으로 다시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목표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목표가 불확실하면 예를 들면 내가 전철을 탔어요.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종착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릴 곳이 없죠.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고 잠자다가 아무 데서나 내릴 수도 있겠지. 그와 같은 거예요. 목표가 뚜렷해요. 목표가 뚜렷해야만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는 중간에 내려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내가 어디 도봉산역까지 간다. 오늘 등산을 한다. 중간에 서울역에서 내리면 안 되고 중간에 어디 청량리역에서 내려버리면 안 되고 그러겠죠. 끝까지 가야 되겠죠. 끝까지 가기 전에는 내리고 싶어도 내려서는 안 된다니.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중간에 좌절이란 포기란 있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아까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아무리 중간에 답답해도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목표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꾸준한 정진이 필요하다. 바른 노력. 이것만으로 성공이 가능할까요? 대체로는 이 정도만 해도 성공을 합니다. 간단한 일. 그런데도 목표가 뚜렷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성취되지 않은 일들이 많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성취가 안 될까요?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뭐 성공운이 없어. 나는 뭐 재운이 없어. 뭐 운수 타령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좀 더 살펴봐야 돼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응? 이해. 지혜. 네. 지혜로운 노력. 바른 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헛된 노력이 아니라 또는 잘못된 노력이 아니라. 예, 노력의 방법이 바라야 되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지혜도 아주 훌륭한 요소지만 또 하나는 우리 우주의 법칙은 어떤 일이 성취되려고 할 때 우주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우주,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누군가 내가 도와주려면 그 사람이 착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어떤 악인이 있는데 공경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도우려 할까요?
어린아이가 공경에 빠져서 지하철에 떨어져서 어때요? 도와주려 마음이 있죠? 어린아이는 아직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의 의도가 나의 사익만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도인지 나에게도 이롭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탈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이익을 짓밟고 나만을 그 이익을 되돌려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그 일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과연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의도가 선해야 돼요, 의도가. 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고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하고 나의 가정의 이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행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불행을 겪는 연유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원인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현재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연기법이에요. 부처님이 발견하시고 깨달으신 연기의 이치.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거 부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즉 법이라는 것은 진리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거 세에도 부처님이 있다면 깨달은 것은 연기법이 된다. 이 우주가 현재 우주가 완전히 소멸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져서 다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해서 그때 태어나신 부처님도 깨달은다면 연기를 깨닫는다.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는 뜻입니다. 연기가 뭡니까? 연기 Dependent Origination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발생한다 이런 뜻이. 무엇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어떤 조건 이런 뜻입니다. 조건 연자. 일어날 기자, 발생할 기자.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난다.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이 일어선다. 뭐 이런 뜻이죠. 어느 하나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게 없다. 이게. 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조건으로, 원인으로, 배경으로 해서 다른 것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이 고통이라고 부처님은 파악하셨죠. 이미 태자 시절에 사문유관을 통해서 생로병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의문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쭉 연기적인 사유를 거쳐서 그 최초의 원인에 도달한 게 무명으로 파악을 하십니다. 무명에 의해서 고통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터득했어요. 그냥 고통이 그냥 독자적으로 딱 혼자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절대자나 또는 운명에 의해서 그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한 연유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파악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무명연, 행연식 해서
12단계를 거쳐서 현재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깊은 사유 끝에 터득해내신 진리가 연기의 이치다 이거죠. 연기법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론이라고도 그러죠. 연기론. 연기론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조론과 대조되는 우리 인류의 혁명적인 발상이다. 지금도 창조론에 경도된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운명 때문에 아까 뭐가 불행이 닥치고 그게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불행이 닥칠지도 모르고 고통이 닥치지도 모를 때 제일 쉬운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딱 전가를 해버리든지 운명에다 딱 탓을 돌려버린다. 아니면 뭐 부모 탓, 아니면 환경 탓, 나라 탓, 탓하는 것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외부에다가 원인을 두고 외부의 해결책을 찾으니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반복되는 고통이 해결된 적이 없다 이거죠.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절대제에 의지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비유하면 밥을 먹는데 이거 보조 진울국사 아시죠? 송광사 조계총림의 제1대 조사시죠. 고려시대 때 유명한 국사, 보조국사, 수십 개를 지으신 보조국사가 있습니다. 보조국사가 어머님이 계셨어요. 노모가. 아주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도를 깨닫고도 항상 방장, 송광사 같으면 강원, 유론, 선원, 이 3원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총림이라고 해요. 총림에는 조실 스님이라고 하지 않고 제일 어른 스님을 이제 방장 스님이라고 그러죠. 방장 스님, 방장실에서 딱 겸상을 해서 어머니 먼저 수저 드시면 이제 먹기 시작하고 이런 지극한 효자였는데 하루는 자기 밥상만 딱 차려놓고 어머니 밥상을 없애버리고 혼자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노발대발하시지 않겠어요. 이놈이 큰 스님이 되더니 오만 방자에서 늙은 어머니도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는 거야. 불효막심한 하고 이제 야단을 막 쳤죠. 네, 그러거나 말거나 보조사는 한 것을 맛있게 탁 비우고 수저를 놓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요. 답을 아시죠? 제가 먹으니까 어머님 배가 부르십니까? 아, 이놈아. 네 혼자 먹어놓고 나는 배에서 쩔쩔 소리가 나는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해괴망측한 생각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해괴망측한 생각. 무슨 생각? 누군가가 내 대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 유치원까지야 부모가 다 해결해 주고 그랬죠. 초등학교부터는 벌써 유치원부터 떨어져 나가죠. 이제 유치원 있는 동안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 대신 가르치고 훈육하죠. 모든 게 이제 부모로부터 해결됐던 상태에서 조금씩 혼자서 해결해야 되고 선생님이 부모님처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점점 숙제도 내주고 대신 풀어라고도 하고 이렇게 본인이 점점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게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이죠.
초등학교 때는 더, 중학교는 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학교나 학원에서 다 가르쳐주죠. 대학 들어가면 뭡니까? 등록부터, 뭐죠? 수강, 신청하는 것부터. 모든 게 내가 스스로 해야 되죠. 물론 교수님이 뭐 강의도 하시지만, 대체로 과제가 혼자서 읽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점점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우리의 자립과 독립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온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 후에는 내가 이제 그것을 성공으로 더 성장의 과도를 더 내달려서 확장을 시키고 오히려 내가 자식을 낳아서 양육을 하고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반대로 어렸을 때와는 달리 보답을 하고 부양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쭉 전개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편의상 그걸 모두 뭐 우주의 주제, 우주의 섭리, 자연의 섭리 또는 신의 섭리 또는 불로살의 가피 이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도 하지만 그러나 아까 성공 법칙처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선한 의도에 의해서 부단한 정진과 노력으로 그것도 바른 방법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노력을 경주하면 성공을 이루지 않을 것은 없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그래도 내가 성공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게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그것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운명 사주팔자가 그래서가 아니라 한국에 태어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밑보여서 벌 받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럴 만한 연유와 조건인데 네가 아직 모르고 있다 이거야. 무명, 무지, 너 자신을 알라고 누가 했다고요? 소크라테스도. 우리 인류의 스승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그만한 연유가 있다 이거지.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한 그것을 성찰해 보라. 이게 명상 속에서 사유하고 성찰하라는 뜻이 정려, 사유수, 숙고, 명상. 내가 숙고 명상이라고 이름을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연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연기관과 숙고 명상이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됩니까? 숙고 명상을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사유하고 숙고해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연기관과 숙고 명상은 같은 말이다. 연기관을 현대적인 언어로 대치를 하니까 숙고 명상이 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기. 성공을 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여유가 있고 성공하는 데도 그만한 연유가 있다. 실패를 거듭하는 것도 그만한 연유가 있고 불행이 나에게 닥친 것도 그만한 연유가 있다. 자, 이제 마무리를 1교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 명상이 잘 안 되는 이유, 명상의 전제 조건이 뭔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명상이 안 될 만한 연유가 있죠. 수많은 잡념이 명상을 방해한다. 그 1차적인 원인이죠. 그 수많은 잡념은 또 그 잡념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잡념이 일어났느냐.
그 연원을 거슬러 가보니까 그것을 발견했어요. 아, 이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잡념들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아까 검객처럼 그냥 일도양단의 멋진 검술로서 망상을 제압하고 없애려고 하면은 더 기승을 부리던데 잘 바라보고 그 잡념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잘 성찰해 보니까 아, 여기서 비롯됐구나. 얘가 올 때는 우는 어떠한 원인과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끄럽다. 성질 못된 놈. 지 애비 닮아서 애미 닮아서 운다 하고 버럭 소리 지르고 뚝 하고 야단치고 겁을 줘서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울음이 진정으로 그치는 건 아니죠. 아이가 진정으로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아이는 아직 언어 표현이 안 되니까 울음으로 언어를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 의사가 그 뜻이 무엇이냐? 아이의 의사는 뭐냐? 아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관심이다. 관심. 마음을 들여다본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백들, 잡념들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무의시하고 경시하고 혐오했다. 배척했다. 잡념아 물러거라 하고 이런 식으로 대했다. 그러면 그 잡념이 나를 안 알아주네 하고 더 알아달라고 기승을 부린다 이야기죠.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잡념에 대한 태도가 잡념을 무시하거나 없애려는 대신 이것은 분노의 마음이에요. 잡념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응? 그죠? 그것을 잘 살펴서 잡념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으면서 잘 아이가 우는 이유를 잘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 잘 집중해서 주의를 잘 집중해서 잘 들여다봐야 돼. 집중과 관찰이 겸비해서 잘 들여다봐야 잡념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정체를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그럴 때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했을 때 어떤 생각이나 어떤 잡념이 반복해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꿈을 꾸죠? 꿈도 반복해서 꿈을 꾸면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무의식이 내 의식대로 알아달라는 신호예요. 이가 아직도 이것을 안 알아주고 있구나 하면 계속 중요한 꿈은 반복해서 나타나게 있어요. 일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자, 명상의 전제 조건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 드렸고 좀 더 기본적인 조건 그거는 2교시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